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말에 또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장 끝날 때 발표가 돼서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말하기엔 살짝 애매한 상황이고, 월요일 날 미국이 장 시작하는 거 보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디스가 미국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물론 이미 피치랑 S&P 같은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디스, S&P, 피치라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데, 원래 미국의 등급이 전부 다 트리플 A였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A에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밑으로 내린 거예요. 물론 S&P랑 피치는 이미 과거에 내렸었고요. 이번에 뉴스가 된 건 무디스가 한 단계 내린 겁니다. 그럼 그 AA1 요게 이제 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트리플 A라고 하는 게 최고 품질, 사실상 무위험, 디폴트 확률이 없다, 뭐 거의 그런 의미고, AA1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하지만 트리플 A보다는 한 끗 아래다라는 거죠. 자, 무디스는 성명에서 미국의 상당한 경제 및 금융 강점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강점이 재정 지표의 하락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짱인 거 알겠는데 미국 부채 너무 많은 거 아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미국 국채 선물 가격이 당일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49까지 떨어지고, S&P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0.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상황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연방 예산 적자가 무려 미국 GDP의 국내 총생산의 6%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있었던 세금 감면이나 일자리 법안의 조항을 연장하는 그런 세금 패키지를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더 감면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근데 미국 정부는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신용등급 하락도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무디스가 2023년 11월부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로 하긴 했지만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기 때문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꾸면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신용등급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사인을 어느 정도 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대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이미 미국 신용등급을 하락을 한 상태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막타를 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쇼크가 아무래도 첫 바다에 비하면 좀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살짝 우리가 쫄리는 건 뭐냐면, 과거에 다른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하락을 했을 때, 예를 들면 2011년에는 S&P가 그렇게 했었는데, S&P가 참고로 주식 500개를 말하는 걸로 우리한테는 친숙하지만 신용평가사입니다. 신용평가사라는 거 참고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회사나 어떤 정부나 이런 기관들이 야 너는 신용이 어느 정도야 라고 이렇게 체크해주는, 그렇게 정해주는 회사를 신용평가사라고 해요. 너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너의 부채 갚을 능력은 뭐 트리플 A야, 너는 뭐 더블 A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등에다가 도장 찍어주는 회사들이 신용평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S&P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락을 했었고, 이거 발표하자마자 다음 거래일에 S&P 500이 바로 6.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부터 주식 뉴스를 보신 분들은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하면 장이
급락할 거다라는 그런 기억은 어떻게 보면 2011년의 기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2023년에도 피치가 한번 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바로 다음 거래일에 1.4%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락을 시장에서 좋은 뉴스로 맞이할 이유는 하나도 없기는 하죠. 다만 그 이후에 물론 뭐 2011년은 그러진 않았지만 2023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장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금방금방 회복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는 여러 이벤트들이랑 되게 여러 이벤트들이 악재들이 동시에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2011년은 사실 또 그렇게 만만했던 시기는 아니었죠. 자, 그러면 신용등급이 하락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AAA 등급의 채권만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펀드마다 다르고 어쨌든 이런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채권 매도세가 증가를 하는 거고 미국 채권 매도세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하고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겠죠. 또 리스크 에셋들, 그러니까 주식이나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자산들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11년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많이 안 좋긴 했는데 이미 진행 중이던 뭐 경기 둔화라든가 유럽 재정 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S&P의 신용등급 강등이 약간 더 얹어지면서 시장에 복합적인 충격을 줬고 그래서 그때 뭐 고점 대비 막 20%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2023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강등 자체의 공포보다는 타이밍이 갑자기 좀 생뚱맞기도 했고 또 그때 국채 공급 쇼크다 뭐 밸류에이션 과열이다 약간 말이 많았던 약간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사실은 학습 효과도 있었고 2011년에 사실 신용등급 하락을 했는데 별일 없었더라 이런 효과도 있어서 2023년도 사실은 다음날 좀 하락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 충격이 빨리 흡수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신용등급 하락도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고 물론 최근에 다시 관세 이슈와 상관없이 주가가 많이 다시 돌아오면서 약간 또 미국 주식 관세라는 리스크가 해결 안 됐는데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피해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좋은 뉴스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쁠지언정 이거 피해는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와 관련된 블로그와 투자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